예, 이제 수원의 마지막 단원 수학적 귀납법 단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요 수학적 귀납법, 수열의 귀납적 정의, 좀 어려운 말이지만 과학에서의 그 귀납법이랑 달라요. 귀납적.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뭐 설명할 시간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수열의 귀납적 정의, 요게 좀 어려운 말인데 요게 뭘 의미하는지 두 가지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건 첫째 항을 알려주고 n번째와 n 플러스 1번째의 관계를 그 두 개만 알려주는 걸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봐봐. a1이 3이야. 그리고 n 플러스 1번째가 n번째에다가 2를 더한 거래. 이 두 개만 알려주잖아. 그러면 n번째 아니면은 그 모든 수열의 모든 항들을 다 내가 계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봐봐. 두 번째를 알고 싶으면 n에다 1 넣어봐. 그럼 a1 더하기 2지. 몇이야? 5지, 그치? a3은 a2 더하기 2지. 그러니까 7이죠, 그쵸? a4는 a3 더하기 2지. 그러니까 9지. 요런 식으로 첫째 항만 알려주고 그 다음에 n번째와 n 플러스 1번째 그 연속된 두 항의 관계를 알려주면 다른 모든 항을 알 수 있다. 요것이 수열의 귀납적 정의고 자, 요게 무슨 수열이에요? 자세히 보면 공차가 2로 일정한 수열이잖아. 그러니까 등차 수열이지. 그럼 AN은 내가 2N으로 시작하고 첫째 항이 3이니까 더하기 1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요렇게 수열을 표현하면 얘는 귀납적 정의가 아니에요. 귀납적 정의는 두 가지. 첫째 항 알려주고 n번째와 n 플러스 1번째 알려주면 요걸 귀납적 정의라고 한다. 자, 그래서 확인 1번 봅시다. 요 등차랑 등비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수열들이 많아요. 1번 첫 번째 A1이 2래. 그리고 A2가 n번째가 AN이 n 플러스 1이 3AN 빼기 1이래. 그럼 A2라는 거는 3A1 빼기 1이죠. 여기 귀납적 정의는 귀납적 정의 수열의 귀납법은 어려운 단원이 아니에요. 어려운 단원 다 끝났어. 그리고 여기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시키는 대로 얘네다가 1 대입해. 그러면 요 식이 되는데 A2는 3A1 빼기 1인데 A1이 2잖아요. 그러니까 6 빼기 1에서 5가 된다. A3은 3A2 빼기 1이죠. 근데 5, 3, 15 빼기 1이니까 14가 되고 A4는 3A3 빼기 1인데 3을 집어넣으면 42 빼기 1이니까 41 이렇게 된다. 그래서 네 번째 항까지의 나열한 수가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A1이 1이고 A2가 4일 때. 자, 이거 특이하죠. 요거 이제 피보나치라고 하거든. n 플러스 2번째가 전항이랑 전전항의 합이에요. 이걸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혹은 두 번째를 주고 그 다음에 세 항의 관계식을 알려줘도 수학적 귀납법이다. 자, 그럼 A3 구해볼게요. A3은 A1 더하기 A2지. 그래서 5가 됩니다. 그럼 A4는 A2 더하기 A3이지. 그러니까 A2가 4고 A3이 5니까 4 더하기 5에서 9. 자, 하라는 대로 하면 돼. 하라는 대로. 그리고 쌤 때는 배웠었는데 지금은 사라진 점화식이라고 합니다. 점화식. 이웃하는 항들 사이의 관계식을 점화식이라고 한다. 넘어가서 우리가 배운 대표적 수열이 뭐랑 뭐가 있습니까? 등차랑 등비가 있죠. 그래서 등차랑 등비를 우리 등차는 일반항 어떻게 썼어? A1 더하기 n-1d 했죠. 그리고 등비는 AN은 A1 곱하기 R의 n-1 이렇게 썼잖아요. 얘를 귀납적으로 정의하면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A1 알려주고 A1이 A 그리고 n 플러스 1번째가 n번째에다가 d를 더했다 라고 표현해도 되고요. A1하고 A2 구해주고 이 세 항의 관계식을 알려줄 수도 있어요. 다시 첫 번째는 A1을 알려주고 n 플러스 1번째가 AN에다가 d를 더했다. 항들 사이에 얘는 또 이렇게 쓸 수 있다. 또는 an 플러스 1 빼기 an. 그러니까 n 플러스 1번에서 n번째 항을 빼면은 d다. 이게 차이가 일정하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등차 수열이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A1이 A고 A2가 B야. 그러니까 두 개를 알려주고 세 개의 항 관계를 알려줘요. n 플러스 1번째
2배는 an 더하기 an 플러스 2다. 이게 뭐예요? 등차 중앙이죠. 등차 중앙. 그래서 세 개의 관계식을 알려주고 앞에 두 개 알려주면 나머지 세 번째도 알 수 있지. 그럼 뒤에 쫙 알 수 있죠. 그래서 등차 수열을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 문제에서 반대로 이런 식이 나오면 등차 수열이구나 하고 우리가 아는 등차 수열의 그 우리가 연구했던 거 있잖아. 등차 수열의 특징들 그런 거 집어넣으면 좀 괜찮겠지. 두 번째, 등비 수열의 귀납적 정의. 등비 수열도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A1을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n 플러스 1번째를 n번째에다가 r을 곱했다고 표현해도 돼. 얘는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는 n을 곱하면 n번째랑 n 플러스 1번째의 b가 r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요게 b가 일정하니까 등비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A1 알려주고 A2 알려줘. 그리고 등비 중앙을 쓰는 건데 n 플러스 1번째 제곱은 an이랑 an 플러스 2번이다. 둘의 곱이다. 이거 등비 중앙이죠. 등비 중앙.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개념들을 이 귀납적 정의에서 써서 등차랑 등비를 좀 다른 식으로 표현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번 같이 봅시다. 자, 첫 번째가 5고 이거 등차 수열이잖아. 공차가 몇이야? 4지 그치? 그래서 일반항은 an은 4n으로 시작하고 1 넣어서 5가 되니까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요거는 b가 2네 그치? b가 일정하고 그 2씩 곱해서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an은 내가 첫째 항이 3이고 2에 n-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요거를 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an 플러스 1이랑 an을 나누면 an분의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1분의 an 플러스 2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n번째와 n 플러스 1번째 그리고 n 플러스 1번째와 n 플러스 2번째 그 두 개의 b가 서로 같다. 항들끼리 b가 같다. 등비수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등비수열, 등차수열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해지고 있어야 문제에 딱 봤을 때 등차구나 등비구나 그럼 알고 있는 거 쓰고 그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차랑 등비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좀 수열들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좀 볼까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n 플러스 1번째가 an에다가 어떤 특정한 식을 더한 느낌 그리고 n 플러스 1번째가 an에다가 특정한 어떤 식을 곱한 느낌. 요거는 자 쭉 차례로 대입해서 변끼리 더한다. 그리고 차례로 대입해서 변끼리 곱한다.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는데 확인 3번 풀면서 좀 해볼까? 그러니까 얘네 두 개의 특징이 등차랑 등비가 둘 다 아닌 것 같잖아. 그러면은 쭉 나열해. 그 다음에 빼거나 더하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해주면 돼요. 1번 a1이 3이죠 그쵸? 그럼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2n 식이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1 넣어봅시다. a2는 a1 더하기 2죠. 2 넣어봐요. a3은 a2 더하기 4죠. 자, 얘는 등차처럼 생겼는데 등차가 아니야. 왜냐면 차이가 달라지잖아. A4는 A3 더하기 6이겠죠. 언제까지? n까지 써봅시다. an 선생님 n 플러스 1번째인데요. n도 돼. n에다가 n 빼기 1 넣은 거잖아. 이렇게 a n 빼기 1 더하기 2에 n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를 더합니다. 더하면 더할 때 어떻게 하냐? 왼쪽 길이 더한 게 오른쪽 길이 더한 거랑 같다. A2, A3, AN 이거는 뭐랑 같아? A1, A2, AN 빼기 1 하고 그 다음에 따로 숫자를 따로 더해줘.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해서 2에 N 빼기 1까지 더한 거다. 그쵸?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요거를 넘길 거야. 넘기면 2부터 N 빼기 1까지 없어지죠. 그럼 AN 빼기 A1이 남죠. 그게 뭐가 돼? 얘가 되지. 2로 묶으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n 빼기 1까지잖아. 그쵸? 근데 얘 값을 우리가 계산을 하면 2분의 n 빼기 1 n 되죠. 그쵸? 앞에 그 시그마
시그마 공식을 쓰면,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n 빼기 1 되죠. 따라서 an이라는 건 a1 더하기 n제곱 빼기 n이 되는데, 근데 a1이 아까 뭐였어요? 3이었죠. 그러니까 n제곱 빼기 n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시간이 좀 걸려. 근데 어렵지 않아. 천천히 쓰면 돼요. 자, 두 번째는 페이지 넘어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a1이 2고 n 플러스 1번째가 3의 n승 an. 자, 얘도 등비처럼 생겼는데 등비 아니에요. 왜냐면 곱하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n에다 2 넣어보자. n에다 1 넣어보자. a2는 3 an1이죠. 그쵸? 3 넣어보면 n에다가 2 넣어보면 3의 제곱 a 제곱이죠. 그쵸? 이거 누구나 할 수 있잖아. 3의 3승 a 3승. 그래서 an까지 3의 n 빼기 1승 a의 n 빼기 1승이죠. 그쵸? 그 다음에 양변을 곱합니다. 곱해. 자, 곱하면 어떻게 돼? 왼쪽은 a2, a3, a4 해서 an까지 곱한 거죠. 그게 자 a부터 곱합니다. a1, a2 해서 an 빼기 1하고 곱하기 따로 써. 3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해서 3의 n 빼기 1승이죠. 그쵸? 그 다음에 요거를 1로 이항시킬 거야. 나눌 거야. 나누면 어떻게 돼요? 2부터 n 빼기 1까지 없어지네. 그러면서 a1분의 an이 되죠. 걔가 자, 요거는 지수로 표현할 건데 3에다가 곱해지니까 더해지죠. 그러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n 빼기 1까지 더해지잖아. 근데 요거는 우리가 3에 이렇게 쓸 수 있지. 2분의 n 빼기 1 n. n 대신에 n 빼기 1 넣은 거. 그럼 따라서 an이라는 건 a1 곱하기 3에 2분의 n 빼기 1인데 a1이 몇이었어요? 2였죠. 그러니까 2 곱하기 3에 2분의 n 빼기 1. 선생님 이게 진짜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가 그거네. 문제가 네 번째 항이었잖아. 네 번째 항이니까 여기다 대입을 하면 a4는 4, 16 빼기 4 더하기 3에서 15가 되고 그러니까 일반항 우리가 구한 거야. 일반항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a4는 2 곱하기 3의 2분의 4 곱하기 3이잖아. 그치? 약분하면 2 곱하기 3의 6승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수학적 귀납법에서 조금 나올 수 있는 약간 어려운 유형. 근데 누구나 할 수 있고 천천히 하면 돼.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을 하고. 자, 이제 수학적 귀납법입니다. 수학적 귀납법은 아까 수열의 귀납적 정의랑 비슷해요. 뭐냐면 이건 증명 방법이야. 증명 방법이고 증명이라는 게 우리가 봐봐. 오늘 아침에 해가 떴어. 그리고 어제 아침에 해가 떴어. 엊그저께 아침에 해가 떴어.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도 해가 뜬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내일 갑자기 해가 안 뜰 수 있잖아. 그러니까 과거의 모든 것들의 그 사례를 가지고 내일을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거? 요게 이제 귀납적 증명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과학의 그 귀납법이랑 여기는 좀 달라요. 요거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연역법인데 뭐 이런 얘기는 좀 저도 잘 모르기도 하고 자세하게 하진 않을게요. 그래서 귀납법은 수학적 귀납법은 뭐냐면 두 가지만 보이면 돼요. 증명을 할 건데 어떤 명제를 증명을 할 거야. 예를 들어서 뭐 피타고라스를 증명을 할 거야. 피타고라스는 여기서 안 쓰지만 내가 a고 b면은 여기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다. 이렇게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게 그동안 많았잖아. 근데 그 증명 방법 중에 하나고 귀납법은 두 개만 증명하는데 뭐냐면 n에 1을 넣었을 때 pn이 성립을 해. 어떤 명제가 있어요. 걔를 증명하고 싶은데 n이 1을 넣었을 때 그게 성립을 해.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뭐냐면
n에 k를 넣었을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자. 그랬을 때 k 플러스 1번째도 성립을 한다를 보여주면 돼요. 다시 할게. 일단은 어떤 명제가 있어. 명제를 pn이라고 할게요. pn. 그리고 요 명제를 증명을 하고 싶어. 그럼 두 가지 보여줄 거야. 첫 번째, pl이 참. n에 1을 넣었을 때 참이다 를 보여줘요. n에 일단 1을 넣어봐. 두 번째, pk가 참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k를 넣었을 때 참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럴 때 그러면 k 플러스 1번째도 넣은 것도 참이다. 를 보여줌. k를 넣어서 참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k 플러스 1번째를 넣어서 또 참임을 보이면 됩니다. 그럼 봐봐. 두 가지를 내가 증명을 했어. 그럼 P1이 참이지. 그럼 P2는 두 번째 법칙에 의해서 P1이 참이면 P2도 참이 되잖아요. 그럼 P2 넣으면은 P2가 참이면 P3도 참이죠. 왜? 두 번째 때문에. 요렇게 모든 수에 대해서 증명을 하지 않아도 첫 번째 것만 증명시키고 n에다 1 넣은 걸 증명시키고 그 다음에 k번째랑 k 플러스 1번째의 관계, 그러니까 k번째가 성립한다고 할 때 k 플러스 1번째도 성립한다 라고 보여주면은 자연스럽게 모든 항이 다 연결이 되죠. 그래서 모든 항에 대해서 직접 넣어서 증명해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말이 좀 어렵죠. 자, 그러면 요거 수학적 귀납법은 조금 문제를, 지금 문제 풀 시간 아닌데 문제 풀면서 좀 얘기를 해볼까? 자, 필수 유형 10번 해볼게요. 바로 문제 한번 봅시다. 1 곱하기 2, 2 곱하기 3, 3 곱하기 4, 그래서 n 곱하기 n 플러스 1 다 싹 곱한 걸 더했을 때 요것이 3분의 요거다를 증명하라 라는 식이에요. 우리 요거랑 비슷해. 내가 저번에 받아들이자고 했잖아. k가 1부터 n까지 k제곱이 뭐야?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요거 받아들이자고 했잖아. 증명 안 하고. 근데 요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할 수 있어. 그리고 비슷한 게 요 유형이라서 10번 바로 해볼게요. 자, 수학적 귀납법 두 가지 뭐였어요? 첫 번째, 얘네 1 대입해서 참임을 보이자. n에 1을 넣어볼게요. 그럼 n에 1을 넣으면 왼쪽은 1 곱하기 2니까 여기서 끝나죠. 그리고 오른쪽은 1을 넣어봐. 3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이지. 근데 계산하면 같아요, 달라요? 같네, 그치? n은 1일 때 참이다가 되죠, 그쵸? 두 번째, 자,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n은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n에다가 k 넣읍시다. 1 곱하기 2, 2 곱하기 3 더하기 k 플러스 1. 요게 요거다 라고 일단 놓는 거야. 그러면 그리고 n에 k 플러스 1을 넣어봅시다. 넣어볼 때 왼쪽 오른쪽이 같다고 하지 말고 좌변 먼저 써봐요. 좌변. 그럼 1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3 더하기 해서 어디까지야? k 더하기 1. 그리고 한 항을 더 추가하는 거죠. k 더하기 1, k 더하기 2. 그쵸? 자, 좌변이야. 그리고 우변도 따로 써봐. 우변. 아직 성립하는지 몰라. 그럼 3분의 k 플러스 1, k 플러스 2, 그리고 k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좌변을 볼 건데 여기까지가 몇이야? 얘가 성립한다고 가정했으니까 3분의 k 플러스 1, k 플러스 2가 되죠. 근데 이제 얘랑 더할 거야. 두 개를 더해. 그럼 k 플러스 1, k 플러스 2가 공통이고 3분의 k 더하기 1 되죠. 정리하면 3분의 k 더하기 3 그리고 k 더하기 1, k 더하기 2죠. 정리하면은 3분의
k 더하기 1, k 더하기 2, k 더하기 3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랑 같아달라. 좌변에 k 플러스 1을 넣은 게 정리해보니까 우변이랑 같아지네.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니까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네? 자, 그럼 증명 끝이에요. 왜냐면 NA를 넣었을 때 성립하잖아. 그러면 두 번째 법칙에 의해서 1을 넣었을 때 성립하니까 NA 2를 넣었을 때도 성립해요. 그러면 2를 넣었을 때 성립하니까 3을 넣었을 때 성립하고 이게 무한히 반복되겠죠. 내가 막 9872번째를 넣어보지 않아도 이 법칙이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 귀납적 정의 때문에. 그래서 이게 수학적 귀납법을 통한 증명입니다. 서술형으로 내기 너무 좋겠지. 그래서 쌤이랑은 뭐 여러 문제 풀면서 이 유형은 마스터할 거고, 적어도 이 유형이 이제 처음 들을 때는 어려운데 문제 몇 개 풀면은 똑같거든. 그래서 문제 풀고 그다음 시험 기간에도 요거 관련돼서 좀 대비를 좀 더 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필수 유형 10번은 제가 미리 풀어봤고, 개념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1번부터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